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선두에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탄하며 한국 정부와 재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게이츠 회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세계 보건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함께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해 나가며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게이츠 회장은 한국의 민간 분야 백신 개발이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다며 칭찬했는데요. 만약 게이츠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바이오와 관련해 변방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바이오 선진국들을 따라잡게 된 겁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은 그동안 선진국들이 100년 넘게 독식해온 최고 부가가치 상품 시장의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은 위탁 생산 능력이 세계 1위뿐만 아니라 코로나 신약 개발과 진단키트, 의약품 제조 거점으로 부상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죠.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면 공공재로 공급해서 인류애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런 결정에 전 세계는 찬사를 보내고 있죠. 빌 게이츠도 한때 자국의 백신 개발, 특히 모더나는 비판했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 그리고 기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20여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였습니다.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였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건 코로나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장들이 멈춰섰던 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책 기반자들은 한국의 빠른 회복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한국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염병 확산이 둔화하고 해외 생산과 학교, 병원 등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3분기 중국식 반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 쇼크를 받긴 했지만 한국은 GDP 순위 9위도 넘보고 있고요. 국경을 닫지 않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선방한 만큼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회복하고 경제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기술력 덕분인데요. 한국은 TV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제품만 찾을 정도로 한국 제품들이 뛰어나다 보니 지금 같은 시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데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한몫했는데요. 그리고 수준 높은 IT 기술도 우리 경제를 지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코로나를 추적하고 빠르게 바이오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이 한국의 높은 첨단 IT 기술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파악했는데요. 또한 드라이브 스루 같은 혁신적인 검사 기법과 빠른 PCR 검사를 통해 감염병을 잘 대처할 수 있었죠. 지금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외국 기업들도 더더욱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확대하고 싶어하고 그 외에 수많은 나라에서도 한국에게 배우고 싶어합니다. 한국처럼 얼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겨나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K-방역을 국제 모델로 만들기 위해 18개 분야에서 ISO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진단기업과 선별진료소 운영 시스템, 역학과 추적, 그리고 격리 및 치료까지 K-방역 모델을 구축하며 세계적으로 국격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아프리카의 르완다 등 많은 국가에서는 한국의 K-방역을 참고해 각 나라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면,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한국에 주목하라.
한국은 이제 K방역에 이어 K통상까지 주도하며 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K통상 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통상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한국은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해 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의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분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UN 분담률 11위인 국가인데다가 UN 이외에도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대된 분담금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의 한국인 인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은 1999년 이래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 진출 인원은 1999년 10명 수준에서 2019년 12월엔 38명으로 늘었죠. 유니세프 집행이사국에선 한국이 6회 연속 선출됐고요. 인터폴에선 총재까지 맡으며 각종 세계기구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WTO 최초 여성 사무총장까지 배출해 한국의 국격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후보 중 한 명인데요.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된다면 WTO 다자통상 체제의 보건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 K방역, K통상과 함께 한국의 국격을 한 차원 더 높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되자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 치졸하게 굴고 있습니다. 일본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두고 같은 아시아 출신인 유 본부장 대신 아프리카 출신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굳이 일본의 치졸한 행동과 유치한 생떼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될 만큼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엔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25 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핵 보유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지휘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끝내 한반도 평화를 망치는 길로 가겠다고 결심한 거죠. 북한의 이번 발언은 향후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 협상은 아예 제외하고 미국과 동등한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로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재선 위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본인들의 경제 제재를 풀어보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직격탄까지 맞으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우리를 도발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6.25 때부터 핵을 보유하려 했었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는 핵시설을 가동시켜 지금까지 100개 정도 되는 핵탄두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선 비핵화 논의를 할 것처럼 굴면서 뒤에선 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 겁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북한은 이제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SLBM도 추진하고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제 북한의 방사포로 우리의 공군력을 무력화하려는 전쟁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북한이 노력하더라도 북한은 한국을 이길 수 없는데요. 경제 수준도 군사력도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북한은 무슨 자신감으로 경제력부터 군사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월등히 강한 우리를 계속 도발하는 걸까요? 북한은 꾸준히 우리를 도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끄떡없습니다. 2020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 9위고요. 군사력은 세계 6위일 정도로 군사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군사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 동안 북한의 군사력은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지난해보다 8단계나 하락한 25위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육해공 전력을 살펴보면요. 우리 육군은 장갑차만 14,000대가 넘고 견인포는 3,000문 넘게 갖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체 개발한 천무 배치가 늘면서 다연장 로켓포도 575문이나 갖게 됐는데요.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장갑차 2,500대,
견인포는 1000문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장갑차나 다연장포는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지만 무게 능력과 화력, 정확도는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지죠. 게다가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을 북한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과 같은 방어용 무기도 실전 배치에 북한을 압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키트 기부를 결정했다. 20일 기준 레바논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 347명이다. 최근 폭발 사고로 80여 명이 숨지고 7천여 명이 넘게 다쳤다. 폭발 사고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50여 명 발생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오니아는 이 같은 레바논 현지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진단키트 2만 개 기부를 결정했다. 아이오니아는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레바논 현지에 대리점이 있어 거래를 지속해왔다. 그러다가 코로나19 급증세로 실시간 유전자 중폭 진단 장비와 자동화 분자 진단 장비, 핵산 추출 시약, 진단키트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레바논에 이미 구축된 진단 장비에 이번에 기부되는 진단키트가 함께 쓰일 전망이다. 바카노 바이오니아 대표는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가족을 잃은 레바논 국민들과 베이루트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진단키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오니아는 사드 셰리다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한국가스공사에 코로나 진단키트 장비를 보내달라는 SOS에 50개국과 공급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도 카타르의 진단 시스템을 우선 공급했다. 급한 불이 꺼지자 한국의 SOS를 친 알카비 장관은 한국 조선사에 LNG 선박 100척을 발주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외교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바이오니아의 통큰 기부로 향후 한국 레바논 외교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바이오니아는 전 세계 60개 이상의 국가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필요한 분자 진단 장비와 핵산 추출 시약, 진단키트를 공급하고 있다. 동명부대 레바논의 의료품.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수행 중인 동명부대가 지난 4일 레바논 베이루트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 21일 베이루트 소재 레바논 총사령부 군수여단을 방문해 의료품 4,000세트 전달식을 갖는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앞서 동명부대는 지난 8일에도 부대가 보유 중이던 마스크 등 생필품 6,000세트를 레바논 정부에 긴급 전달했다. 국방부는 21일 지효군 주레바논 국방무관 일행이 이날 오후 베이루트 레바논 총사령부 소속 군수여단 본부를 방문해 이브라힘 아부드 군수여단장에게 화상연고와 소독약, 붕대 등 구급함 4,000세트와 함께 덴털 마스크 27,000장을 현지 구매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도열 동명부대장은 레바논의 어려운 국가적 상황이 최근 폭발 사고로 나빠졌지만 우리 부대의 정성 어린 지원이 조속한 복구와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동명부대는 지난 2월 14일로 13년간 의료지원 15만 회, 완전작전 10만 회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장은 동명부대는 레바논 남부지역에서 불법무기 유입을 차단하고 무장 세력을 감시하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동명부대는 인도주의적 민군작전으로 레바논군과 주민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이란 찬사를 받고 있다. 서울시 레바논 베이루트 희생자 추모 동참 19일 남산타워 점등. 서울시가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희생자 추모에 동참한다. 오는 19일 19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남산 서울타워에 레바논의 국기가 표출되며 탑신 배경이 국기색인 붉은색과 초록색, 흰색으로 물든다. 이와 같은 점등 행사는 주한 레바논 대사관의 희생자 추모를 위한 행사 동참 요청에 서울시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난 8월 4일 레바논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로 인해 수도 베이루트는 절반 가까이 파괴되었고
8월 14일 현재 사망자는 200여 명, 부상자는 6천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9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총격 테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점등 행사에 동참한 바 있고, 이 밖에도 폴란드, 라트비아, UAE 국경일 기념 점등식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국제사회의 여러 경조사의 점등 행사를 활용해 동참해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불의의 사고로 깊은 상처를 입은 레바논 국민들과 베이루트 시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서울의 랜드마크인 남산 서울타워 추모점 등을 통해 아픔을 함께하려는 서울 시민들의 마음이 레바논 국민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아가 다시는 이러한 비국적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고 전세계 인류의 평화와 안녕이 보호받기를 염원한다. 고 덧붙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세계 각국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존슨은 다음 달부터 전 세계 180여 곳에서 최대 6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3상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중국 국영 제약사인 시노팜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참가자 1만 5천 명을 모집해 3상 시험에 착수했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도 전세계 4만 7천 명을 대상으로 3상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와 대형 제약사 화이자는 지난달부터 각각 3만 명을 대상으로 3상에 착수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 임상시험 단계에 접어든 백신 후보는 20여 개다. 3상 시험은 의약품으로 판매되기 전 마지막 단계다. 3상을 통과하면 사실상 백신 개발의 8부 능선을 넘는 셈이다. 각국이 막바지 백신 개발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최근 코로나 표적 치료제 관련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동물 실험에 성공한 것이다. 약물 대신 코로나19 완치자에게 공여받은 혈장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함께 연구하고 있다. 한국, 멕시코에 50만 달러 상당 코로나19 진단장비 키트 지원. 우리 정부가 멕시코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돕기 위해 한국산 진단 장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21일 멕시코 시티의 멕시코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5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 물품 기증식을 열었습니다. 지원 물품은 한국산 유전자 증폭 진단 장비 6대와 진단키트 4만 8천 회분으로 의료기관에 전달돼 멕시코의 코로나19 진단 역량 확대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멕시코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의 물자를 지원했으며 상당수의 멕시코인이 미군 소속으로 참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정인 주멕시코 대사는 이날 기증식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한 단계 격상하길 기대했습니다. 마르타 델가도 멕시코 외교차관은 한국이 기증한 물품으로 적절한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4만 명, 사망자는 5만 9천 명가량입니다. 유엔기구 레바논 인구의 55% 이상 빈곤 상태. 유엔 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는 21일 지중해 연안 국가 레바논 인구의 55% 이상이 빈곤 상태라고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ESCWA에 따르면 올해 레바논에서 빈곤 인구 비율은 지난해 28%와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특히 레바논 내 극빈층 비율은 지난해 8%에서 올해 23%로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ESCWA는 레바논에서 중산층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구가 약 680만 명인 레바논은 경제위기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수도 베이루트 폭발 참사 등의 악재를 잇따라 만났다. 레바논은 국가부채가 연간 국내 총생산의 15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하고 레바논 파운드화 가치 하락, 실업률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 또 1일 코로나